제가 여기서 코미디 하나 더 하고 넘어갑시다. 이건 코미디가 아니에요. 조경태 의원 아시죠? 알죠. 지금 메가시티 특별위원장이라고 하거든요. 부산 사하군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 메가시티 계획, 그러니까 김포시 서울 편입을 비롯한 그런 거잖아요. 이게 국가 균형 발전과 저출산의 가장 큰 특효약이래. 저출산의 특효약이 뭡니까? 저출산이 이게 김포시 지금 편입하면 저출산. 우리나라 0.7%인데 내년에 0.6으로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 보세요. 여기서 또 저는 민주당을 원망하는데 네. 김포 편입 서울 메가시티 얘기를 할 때 이건 단호히 처음부터 반대하죠. 반대를 해야 그럼요. 돼요. 미적거렸어요. 김대중, 네. 노무현, 문재인 국가 이 균형 세 분의 발전. 대통령이 국가 균형 발전, 네. 지방 분권화를 추진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지금도 음. 수도권 서울 메트로폴리탄 에리아가 인구의 51% 2%가 네. 살고 2,500만. 네. 돈은 3분의 2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방을 소멸시키느냐? 음. 그러면은 서울은 배 터져 죽고 아, 그럼요. 지방은 배고파 배고파 죽는다. 그렇게 이제 반대를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하남 등에 8만 세대의 주택 단지를 또 만든다 했을 때도 반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해남에 목포에 그걸 조성하면은 더 좋아요. 없어요. 자 거기다가 제가 뭐라겠어요. 국방장관 뭐 군인 출신 시민사회수석 생긴다고 할 때 이것은 국방부가 건축을 소유하고 있는 군사 용지에 네. 즉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풀어가지고 또 멋지려고. 민심 쓰려고 한다 하는데 어제 보세요. 수도권 그린벨트를 푼다는 거예요. 이건 파퓰리즘인데 이건 나라를 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그렇죠. 그 공 중에 하나가 그린벨트 묶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오늘 아침에 일부 학자들이 발표를 했더라고요.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지 말고 지방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지방 분권화, 지방을 발전시키게 해라. 네, 전문가들이. 지금 완도군의 네네. 신지면 섬이 네. 해양치유센터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거기를 국립해상공원으로 묶어가지고 가게 하나를 못 열게 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거기 오신 분들이 어디 가서 뭘 사 먹어? 호텔도 짓게 해줘야지. 그런데 사실 완도나 시골은 70~80%가 산이에요. 그렇죠. 바다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풀려면은 그런 데를 풀어서 지역을 발전시키면은 인구도 분산되고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미 수도권은 메가시티가 됐습니다. 그건 메트로폴리탄. 아니 우리 조경태 의원이 재밌어요. 도시공학 박사인가 그래요. 우리 우리 민주당에 있다가 저쪽으로 넘어갔죠. 네. 전향해서 넘어갔는데 네. 똑똑해요. 그렇지만은 어거지 쓰는 데는 또 왕자야. 똑똑하긴 뭐가 똑똑해. 똑똑해요. 지난번에요 전술 핵무기를 뭐 재배치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건- 사하구에 해야 돼. 사하구. 아니 자기 그런 지역구. 그리 전향에 갔으니까 그런 소리라도 해야. 그런 소리 뉴스에 나와요? 그렇지. 자 조경태는 얘기하지 말고. 아이고. 자 오늘 이제 국힘당의 혁신위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날인 것 같아요. 뭐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권고사. 그 말씀하기 전에 네. 민주당을 나는 또 네. 디스할 수밖에 없어요. 뭔데요? 인용환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하면서 저희 부모 탓이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중에서 제일 나쁜 원수가 누구냐? 부모 죽인 원수예요. 그렇죠. 저 원수가 너희 부모를 죽였냐? 용서하고 서로 살아라. 이건 부모 죽인 원수는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자기 부모를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 물론이죠. 그러면 아이고. 내가 그날 아침에 딱 방송에서 이건 잡아라. 예. 이걸 잡아라. 예. 민주당이 어떻게 해서 암컷들 뭐 저쩌고 해가지고 그렇게 당하면서 예. 이걸 이슈화를 못하냐. 빨리 해라. 예. 했는데 아무도 놓쳤어. 안 하고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위에다 종이 하나 던져가지고 사과해서 넘어가? 그것도 직접 않고 직접 않고? 입장문 발표. 글쎄요. 나는 인요한 위원장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려요. 우리나라의 모든 부모님들을 격분시킬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왜 이렇게 이슈 메이커가 없냐 이거죠. 이런 순발력도 것을 없어요. 잡아가지고 자 우리는 암컷 발언해서 조정식 사무총장이 공식 사과를 했고 네. 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질책을 했고 네. 또 징계까지 했지 않느냐. 그러면 부모를 탄한 혁신위원장 인요하는 잘했냐. 이렇게 나가야 정치지. 당하는 것은 매냥 당하고 아이고 공격할 저기 것을 뭐야. 못하면은 내가 예.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민주당이 들어가서 내가 다 가르쳐야 돼. 오선의 대변인도 한번 해보시죠. 나는 수석 부대변인만 시켜줘도 좋겠어. 아니 그게 보좌관이 써준 것도 잘 못 읽는 대변인도 있어요. 진짜 참네. 난 민주당이 저렇게 매가리가 없으면 안 돼. 오죽했으면 대변인들은 항상 이해찬 전 뉴스에 나와야 대표가 됩니다. 대변인들 180명보다 네. 원장님 스피커가 더 크고 좀 국회 들어가서 잘 가르쳐가지고 싸우는 법 좀 가르쳐주라고 그래. 네. 자. 하여튼 뭐 오늘 그 국힘당의 혁신위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동안에 권고했던 것을 아마 올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미 쥐꼬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생명을 다 한 거예요. 사흘간 칩거하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아니에요. 부모님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든 음. 물리적으로 된 거고 네. 가장 큰 게 뭡니까? 네. 대통령을 나라님이라고 하면서 거역을 못한 거예요. 그러나 네. 인요한 위원장은 빵빵 떠들여서 국민들로부터 국민의힘이 저렇게 개혁돼야 된다. 주목을 받은 거예요. 언론도 알면서도 잘 써준 거예요. 그러나 실천은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한 네. 중진 윤핵관들은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로 가라. 제일 먼저 깃발을 든 게 주호영 대표. 나는 대구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대구에서 끝내겠다. 끝난다. 권성동. 나는 윤핵관에서 빼달라. 빼주라. 핵관 중에 핵관. 장제원. 92대 버스. 야, 장원해가지고. 그런데 이준석 멋있어. 네. 920대 버스에 탄 4,200명이 아니라 42만이 모이자 해가지고 지금 다 돼가요.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됐든 장제원 이 사람은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저는 그 점에서 시장님하고 견해가 달라요. 정치적이니까 똑똑하지 아무리 않아요. 적군이어도 인정할 건 해야 돼요. 그런데 장제원 의원은 혐오가 뭐 100%입니다. 정재원 의원은 강서 거기가 자기 아버지가 오선한 거고 동서대학교가 있고 자기 집이에요. 네. 사자우를 토하잖아요. 자, 내가 알령한 국회 하려고 서울로 가냐? 땅 쳐버리잖아. 야, 완전한 히트는 김기현 대표. 전권을 임했다고 말한 김기현 대표가 울산에 가서 나는 울산이야. 그러니까 하루에 3번 의정 보고를 하면서 표가리를 다시 하더니 그 말은 안 했어야 돼요. 뭐 어떻게? 자, 대통령. 나는 대통령하고 하루에 3번 3시간도 대화하고. 소통하고 예. 밤 9시 10시에 3시간씩도 만난다. 예.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또 거짓말쟁이 만든 거야. 아유 아니면 스스로 고백한 거죠. 그렇지. 당신에게 국힘당은 당신의 것이요 하고.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 사당이요. 저는 이렇게. 그래요. 내 경험에 의거하면은
정치는 대통령이 자기 당 간부들하고 소통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그러나 좋은 일이지만 이것을 공개하거나 네. 대통령 발의, 윤심 발의를 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허수아비다는 걸 인요한 드러내는 혁신위원장이 대통령 청와대 뜻이다, 대통령실 뜻이다 했다가 사단 났잖아요. 네네. 이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팔아먹는데 그래서 네. 저는 모든 것은 쥐꼬리가 됐다. 음. 그러나 저는 오늘 하더라도 아직 12월까지 24일까지 임기예요. 네. 인요한 위원장이 그렇게 조용하게 물러갈 사람은 아니니까 네. 싸워라. 네. 그렇게 봐요. 김재신님이 크크 입성하세요. 저보고. 김재신님 감사합니다. 신출아님은 성경화님, 박지원님 두 분 잘하고 계십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대표 체제로 그냥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번에 김재원 최고위원 자리에 김석기 의원을 집어넣었잖아요. 아 김석기 의원 뭐 네. 경찰 출신인데 그러면 그런 그대로 안 갑니까? 그대로 볼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네네. 인요한 위원장이 뻥 뚫어놓고 전권을 줬다는데 왜 실행 안 하냐? 라고 하면서 사단을 내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러고 물러나잖아요. 아무것도 실천 안 돼요. 네네. 그러면은 동반? 또 그렇게 막 밀어붙이면은 이준석 신당으로 다 넘어가 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요한 위원장 임기가 끝나면은 12월 말 1월 달에 김기현 대표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물러나고 울산 선거하러 갈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이가 등장한다. 그리고 한동훈이가 등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요즘 한동훈 법무장관 조용하네요. 그러면 안 되니까 제 말을 들었겠죠. 겸손해야 돼. 어떻게 그렇게 오만하고 나라 돈 내 세금 가지고 왜 선거 운동하러 돌아다녀요?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근데 검찰에 요즘에 안 좋은 소식만 있잖아요. 이정섭 이정석 검사. 그 천암떡 최고야. 마약 그 사건 이번에 계속 속속 드러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다 알았을 것이다. 말하자면 이정석 검사의 부인께서 다 알았다는 게 이게 대화 내용이 다 나오더라고요. 카톡도 나오고 무슨 뭐 다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준섭 차장하고 이정섭 차장하고 손준성 검사 손준성 고발사주 5년 검사장. 구형 당했잖아요. 공수처로부터 5년 구형. 그러면 그렇다면 탄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동안 큰 소리 뻥뻥 치던 게 이제 그게 다 그냥 뻥이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냥 그렇다면 과연 전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가? 같은 라인인데 전부 다. 강 무슨 여사던데 그 보통 논리가 엄청 참았던 것을 분출하는 겁니다. 논리가 창연하고 음성도 좋고 그러니까 예. 진심을 얘기하면 그렇죠. 하는 거예요. 진심을 얘기하니까. 제가요 네. 우리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 우리 동교동계 큰형님 아니에요. 네. 제가 잘 모시고 있는데 광주 김명진 위원장 출판 기념회에 가서 원고도 없이 연설을 하는데요. 그분이 노인양 90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요? 90세. 그러니까. 지금도 뭐 2시간씩 운동하셔요? 운동하시고 네. 일주일에 골프 3번씩 나가요. 그런데 그분이 연설을 하시는데 저는 몇십 년 같이 모셨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진심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김명진에 대해서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정섭 차장검사의 천암댁도 진심에서 나오니까 저렇게 얘기가 술술 나오고 논리적이고.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요 12월 16일
해남에서 출판 기념회 합니다. 12월 16일이요? 예. 네,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다. 네. 오셔야죠. 해남. 네. 예. 그런데 권노갑 상임 고문한테 어제 전화하면서 형님 그날 꼭 오셔서 광주 김명진이한테 해주던 연설을 저한테도 해주십시오. 내가 너한테는 더 잘할게. 이게 진심이 중요한 거예요. 네, 네, 네.